내 인상의 태양이 되어줘. 좋아, 알았어. 그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줄래? 물리학자로서 좀 딴지를 걸자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보통 너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너드는 아니라고 힌트로 여러분 혹시 물리학자 보잖아요. 선생님은 물리학자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재밌는 짤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작은 아기 곰을 손에 들고 있고요. 이 사람에는 물리학과 신입생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작은 아기 곰입니다. 그런데 아기 곰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 뒤에서 엄마 곰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짤입니다. 이 짤을 보고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님이 양자역학을 곰에 비유하면 안 되고 양자역학은 드래곤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는 김상욱 교수님이 남기신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뭐냐면 드래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곰은 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곰은 봤지만 드래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역학을 드래곤에 비유한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상에는 곰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드래곤도 있고 유니콘도 있고 유령도 있고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인 드래곤에 비유한 드래곤을 이해하시려면 그 곳에 가야 돼요. 그 드래곤과 유니콘과 유령과 모든 신비한 것들이 함께 사는 그 곳에 가서 그 세상의 규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고 나면 그 안에서야 드래곤도 맨날 보는 익숙한 동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양자역학은 드래곤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드래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드래곤이거든요. 양자역학은. 그런데 사람들이 드래곤을 보면서 자꾸 이게 토끼인지 호랑이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고르라고. 근데 드래곤은 토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잖아요. 드래곤은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어떤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드래곤과 용과 온갖 유니콘과 그런 상상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인상의 태양이 되어줘 라고 어떤 남성이 얘기하니까 좋아, 알았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남성이 얘기해요. 그럼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줄래? 사실 태양은 아마 여성 입장에서 이렇게 밝고 가장 중요한 거고 에너지원이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수락을 했던 것 같은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거든요. 당신이 태양이니까 나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이렇게 그 이과생들의 짤 혹은 이렇게 농담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저 혼자 생각한 거는 몇 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멀리서 밤하늘을 보면 두 별이 딱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와 너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눈에 가까이 보여도 별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수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너와 나는 별이 되는 순간 엄청난 거리, 태양과 지구 사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저 1호 같은 우주선으로 가도 한 5만 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야.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여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로 좋은 얘기 같지 않고요. 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밤하늘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별은 추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예요. 5,000개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로 모든 사람들이 별 하나씩을 지정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구가 우리가 지금 80억이잖아요. 별 하나당 임자가 100만 명입니다.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찍는 순간 여러분은 1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다 더하면 약 1,000억 명이래요. 그럼 별 하나당 2억 명입니다. 여러분이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해봤자 그 전에 이미 거의 2억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별이라고 찍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약간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으시고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멋진 시가 있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근데 사실 별은 바람에 스치울 수 없습니다. 바람은 대기권에만 있잖아요. 별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별은 바람에 스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이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것은 별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별빛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사실은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게 아니라 별빛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제가 봤던 인터넷에서 본 그 유머 중에 재밌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에게 우유 하나 사와, 달걀 있으면 6개 사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슈퍼에 갔다가 우유를 6개를 사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유 하나를 사오는 건데 달걀 있으면 6개 사와요.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if문이라고 있거든요. 뭐뭐면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문장의 진정한 논리적 의미는
얘기는 달걀이 있으면 우유를 6개 사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6개 사와야죠. 근데 그렇게 사오면 이제 혼나겠죠. 예. 이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보통 너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학자 중에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너드는 아니라고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물론 제 아내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힌트로 여러분 혹시 물리학자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냐면 선생님은 물리학자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혹시 물리학자 만나면 그렇게 해주시면 다들 좋아합니다. 이과만 웃는 개그 중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 뉴턴, 파스칼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처음에 아인슈타인 순례가 돼서 이제 찾아다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돌아서 우리 숫자 쓰잖아요. 그때 파스칼은 잽싸게 숲속에 숨었어요. 근데 뉴턴은 숨지 않고 나뭇가지를 들은 다음에 땅에다가 1m, 1m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와서 뉴턴 찾았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뉴턴이 조용히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나는 뉴턴이 아니야, 파스칼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물리학 유머거든요. 뉴턴하고 파스칼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물리학에서 단위예요. 뉴턴은 힘의 단위고요.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 안에 1뉴턴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1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뉴턴을 찾았지만 사실 뉴턴을 찾은 게 아니라 파스칼을 찾은 거예요. 이 유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유머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는 물리학자로서 좀 딴지를 걸자면 1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뉴턴은 1뉴턴이자 1파스칼이에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파스칼이라고 해도 되고 뉴턴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인슈타인 뉴턴을 찾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저라면 이걸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2제곱미터의 면적을 그리고요. 거기에 뉴턴하고 뉴턴의 아빠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둘을 본 아인슈타인이 여기 파스칼이 한 명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뉴턴이잖아요. 1파스칼에 해당하죠. 2제곱미터에 2뉴턴이니까 1파스칼이어서 뉴턴 2명은 1파스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1제곱미터에 1뉴턴이라서 1뉴턴이라고 해도 되고 1파스칼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재밌는 개그였어요. 어떤 사람이 다하고 느낌표를 적은 다음에 이게 다나가라고 똑같은 거네? 라고 이렇게 재밌다고 적은 유머입니다. 다하고 느낌표, 이 느낌표에 해당하는 수식 기호가 있거든요. 그걸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3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5팩토리얼 그러면 5, 4, 3, 2, 1을 순서대로 곱한 겁니다. 다 팩토리얼은 그렇다면 다 다음에 그 앞에 가나다잖아요. 우리가 다 곱하기 나 곱하기 가니까 연달아서 적으면 다 나가죠. 그래서 다 느낌표는 다 나가. 예, 맞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예.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너 그래서 지금 과자 몇 개 먹을래? 그랬더니 다. 그랬더니 다 나가. 그런 거죠. 나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비는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사람도 똑같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축복받은지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꼭 한 가지를 까먹지 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나비의 시야각은 310도라서 나비가 자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댓글에 대한 답글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나비의 시야각이 314도라고 해도 나비가 자기 날개를 볼 때는 우리가 멀리서 나비의 날개면을 수직 방향으로 보는 모습을 나비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날개를 제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이 댓글에 대한 제 반박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비는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없다. 이건 약간은 좀 애매해요. 자신들이 이걸 단수형으로 적어야 됩니다. 나비는 자기의 날개는 볼 수 없지만 다른 나비의 날개는 볼 수 있죠. 또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곤충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은 못 보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곤충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나비는 자기의 날개는 보지 못해도 친구 나비의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우리 인간이 나비 날개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나비가 친구 날개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저도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명 얼굴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아니죠. 이 나비가 자기 날개를 볼 수 없는 거는 시야각이 넓어서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 각자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이 생각하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세상에서 못 보는 딱 하나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다른 사람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의 순간의 모습을 본 건 아니거든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아주 짧지만 과거의 모습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저라면 일단은 자신들이라는 오류를 바꿔야 되고요. 나비는 친구의 아름다움은 인간보다 더 멋있게 느낄 수 있지만 자기의 날개의 아름다움은 볼 수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는 뭐 괜찮은 얘기 같습니다. 예. 사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멋진 얘기할 때 우리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자라고 암묵적인 합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아주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때도 물리학자들은 잘못됐다.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해야 한다. 꼭 이렇게 자꾸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중증은 아닙니다. 이걸 보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부분은 정말 화나게 했죠. 사실은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해야 하냐면 인생에선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 짤이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의 꼭지점마다 직각이니까 90도잖아요. 4 곱하기 90에서 360도죠. 한편 원은 전체가 360도잖아요. 똑같네요. 따라서 정사각형과 원은 같다라는 멋진 증명입니다. 예, 이거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있어요. 내각의 총합이 360도가 되는 정 N각형은 딱 사각형밖에 없어요. 정 N각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대각선을 따라 자르면 삼각형이 2개 있죠.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정 N각형에는 모두 그 안에 삼각형이 N 빼기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삼각형 하나마다 내각의 총합이 180도잖아요. 그래서 180도 곱하기 삼각형의 개수인 n 빼기 2를 하면 그게 내각의 총합이 돼요. 계산해보면 n 빼기 2가 2가 되는 그런 n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n이 4밖에 없죠. 내각의 총합이 정확히 360도가 되는 정 N각형은 사각형밖에 없다는 건 명확히 금방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을 한 바퀴에 하는 그 360도랑 같다는 거는 정사각형만 그렇다는 면에선 상당히 의미는 있죠. 근데 이 짤을 유심히 보시면 제 입장에선 계산을 잘못한 거거든요. 정 N각형으로 우리가 원을 묘사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있는 N각형입니다. 정 N각형이니까 변의 개수를 계속 무한대로 늘려가면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짤에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라는 결과를 얻은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의 내각의 총합은 무한대라고 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문제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과 원을 한 바퀴 돈 게 360도라는 걸 계산한 방법이 달라요.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한 점까지 선을 긋고 그 선을 한 바퀴 돌리면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오게 하려면 선이 몇 도를 돌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면 360도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에서 해보세요. 그럼 사각형도 360도, 삼각형도 360도, 오각형도 360도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짤의 문제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것을 계산한 방법과 원을 한 바퀴 돈 게 360도다라는 것을 계산한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짤은 이과를 화나게 하는 짤은 맞습니다. 화나게 하는 이유가 사각형과 원이 같다고 주장해서 화가 아니라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과 원이 360도다라는 걸 계산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라는 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몰랐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화가 나긴 합니다. 이거는 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할 거 아니에요. 그때 땅에 닿기 바로 전에 위로 점프하면 살 수 있느냐. 일단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발로 밀면서 위로 점프하는 속도가 엘리베이터가 낙하하는 속도와 정확히 같다면 밖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땅에 닿을 때의 속도가 0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물리학 얘기고요. 이제
생물학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10층 높이, 약 30m 높이에서 낙하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땅에 닿을 때의 속도가 꽤 커요. 대충 계산해보면 초속 25m 정도입니다. 그 속도로 떨어져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통 가만히 서 있다가 위로 점프하면 50cm 정도 높이까지는 점프하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사람이 땅을 박차고 위로 솟구치기 시작할 그때 초기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하면 초속 3m입니다. 그 얘기는 25m로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닿은 그 순간 이 사람이 위로 뛰어봤자 이 사람이 아래로 초속 22m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으로는 사실은 뛰어봤자 그 속도가 그렇게 줄진 않아서 사람의 신체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방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하게 똑같이 되려면 사실 발이 땅에 닿을 때 속도가 거의 0이다. 이 되도록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50cm 높이에서 떨어지면 되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에서 점프한다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물리학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발을 땅에 대고 위로 솟구칠 때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초속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짤이 어떤 거냐면 친구가 둘이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리고 친구를 내가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친구가 좀 있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떨어지기 전에 친구가 공중에서 나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화가 좀 납니다. 뉴턴의 제3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짤에서 두 번째가 친구를 내가 들어 올리면 친구도 나를 밉니다.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이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가해주는 힘이 친구가 나에게 가해주는 힘과 같아요. 내가 친구를 들어 올리면 내가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에서 친구가 나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올라가면서 친구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친구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나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둘은 정확히 처음 위치에 똑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물리학에서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F는 ma, 이 법칙 그걸 함께 고려하면 바깥에서 어떤 힘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두 사람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용을 쓰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둘은 처음 위치에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이런 짤을 갖고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 소개도 하면서 재밌다고 웃기도 해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게 재밌다는 생각. 사람들이 물리학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오히려 배울 수 있어서 이런 짤이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거나 할 때도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